저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기한이 정해져 가지고 일정 기한까지 팔아야 중과배제 받고 네. 그 기한 후에 팔면 네. 중과라고 했을 때 네. 임대사업자분들은 세 가지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 삼중고가. 첫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임대사업자의 이제 영구적인 네. 그 혜택을 할 수 있는 이 양도세 중과배제. 네, 그러니까 자꾸 한번- 이제 기한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네. 2월달에 이제 대통령님이 직접 SNS에 언급을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줄겠는데 했는데 며칠 전 5월 한 4일 전이네요. 이제 정용부 장관도 그 장관 회의 때 네. 예,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때 언급하더라고요. 이 중과배제 요거는 한번 생각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그러면 대통령 말씀하셨고 장관 얘기했으면 이건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겠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한에 정하면 정하겠다 이거죠. 네. 이제 뭐 이제 공급이 없으니 아마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축을 자꾸 지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어쨌든 뭐 잘 안 나오 땅도 없고 또 규제 때문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그럼 이제 기존 재고 시장에서 자꾸 뭘 빼려고 하는데 이 양도세 중과 끝내가지고 뭐가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뭘 네. 계속 그리고 기회를 이제 주잖아요. 금매물들이 좀 거래가 됐는데요. 금매물들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빠진 게 아니라 네. 가격 빠진 거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뭐 갑자기 확 낮은 금액들을 이렇게 거래를 막 보여주는데 사실 따져보면은 또 가족금 거래도 많아요. 특수권인가 저가량도 많거든요. 그쵸, 사실은. 그쵸. 예. 그러니까 실제 어떤 떨어진 것보다 그냥 그런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떨어진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어떤 기한을 둔다면 분명 매물은 늘겠죠. 왜냐하면 이걸 들고 있으면 종부세 문제가 있으니 파실 분들 파실 거예요. 정말로 이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고 나서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만약에 정부 말대로 잠겨 있는 매물이라면 그건 좀 나오긴 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정부 이 대상 아파트가 이제 지금 보니까 국토부 데이터인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이 임대사업자 등록된 아파트가, 그러니까 공공지원 빼고 일반 민간으로 매입임대가 36,000 가구예요 대략.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36,000 가구. 예,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 예, 그 아파트만이죠. 예, 요거는 등록되어 있는 거고 네, 네. 사실은 네. 기존에 자동 말소되고 나서 아직 안 팔고 네.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지금 이제 등록이 불가능해졌던 게 20년도니까. 그렇죠, 2020년도. 그럼 이 36,000 가구도 네. 28년도면 다 다 자동 끝나죠. 말소가 예, 된다는 끝나죠. 거예요. 이제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이제. 예, 예. 근데 어쨌든 얘는 뭐 등록되는 건 36,000 가구지만 자동 말소 된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말했던 예. 이 수십만 가구의 공급 효과는 나올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기한이 정해져 가지고 일정 기한까지 팔아야 중과배제 받고 네. 그 기한 후에 팔면 네. 중과라고 했을 때 네. 임대사업자분들은 세 가지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 삼중고가.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예요. 대부분은 네. 세를 주고 있습니다. 네. 내가 사는 집 없잖아요. 네. 다 세를 주잖아요. 자동 말소가 돼도 거의 대부분 다 세를 주고 있어요. 세를 주고 있겠죠, 예. 당연히. 그동안 네. 그 8년 동안 10년 동안 올리지 네. 못한 거 네. 올리고 있죠 지금 임대료. 네, 거의 여러분들 그 아파트 임대사업자 이제 보면요. 지금 정상적인 시세 있죠. 네. 임대사업자 살고 있는 임대사업자 물건들은 네. 정상적인 전세 시세에 거의 한 65%밖에 안 그렇죠. 됩니다. 네, 되게 낮아요. 예, 65%. 그러니까는 만약에 10억짜리면 네. 시세가 만약에 10억짜리 전세 시세다. 전세 시세가, 예. 예, 그러면 아파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6억 5천입니다. 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라에서도 못하는 거 지금 우리 이제 민간이 하고 있는 어찌됐든 거죠. 세제 혜택 받으려고 네. 예, 임대사업자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러면 내가 기한 내에 팔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면 네. 팔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팔고 싶어도. 예. 근데 그렇게 팔지 못해서 팔고 싶어도 못 팔았는데 예. 보안이 이제 선거 끝나고 7월달 되면 분명히 세법 개정안 나올 텐데 거의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내년부터 종부세 이제 엄청 때릴 거다. 네, 네, 그럼 이게 파는 기한은 짧게 주고 네. 팔고 싶어도 못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못 팔아가지고 종부세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왔던 임차인 살고 있는 집은 실거주 기간을 유예시켜주는 것처럼 예. 임대 사업자도 임차인 살고 있으면 네. 그 집 팔 때
토지 구역은 예. 그 임차인 퇴거 시까지 조금 예. 기간을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예. 이것도 안 주고 만약에 그냥 뭐 1년 내 팔아, 2년 내 팔아. 네. 근데 그 기간도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한을 둔다면 최소한 5년은 줘야 된다고 봐요. 5년 정도는. 왜냐하면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이 하나만 있는 분도 있지만 2개, 3개, 5개, 10개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그 기간 동안 쭉 팔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 5년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5년 절대 안 줄 것 같고 길면 3년이고 최악은 1년이에요. 1년이면 이제 임차에 살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이제 끝나죠. 팔지 못하니까 거의. 그래서 그런 유예기간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 문제가 사실 이제 이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 연도에 네. 집을 2개 이상 팔면 이 양도 차익을 더 하잖아요. 양도 차익 합산되죠. 예, 따로따로 네, 계산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더 해버립니다. 뭐 1억 5천 양도 차익 1억 5천 1억 5천 났다. 예. 예, 두 채가. 예, 그럼 사고 보는 그러면은 우리가 1억 5천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2번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1억 5천 플러스 1억 5천 예, 3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양도 차익 자체가 커져 버리니까 당연히 양도 소득세가 커지는 이제 예. 구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는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 알아요. 일단 만들어 놓고 막 만드는 거 아는데 네. 그래도 좀 이런 게 있으니 실제로 이걸 시행할 때 줄일 때 제발 좀 고민해 달라.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임대사업자를 올해 하나 등록하고 내내 등록하고 그다음 등록하고 이렇게 연차를 두면 네. 팔기 편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아마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있을 거예요. 한 번에 5개. 맞아요. 임대사업자 한 임대사업자 번에, 그러니까 예. 예전에 임대사업자 안 하다가 예. 임대사업자 안 하다가 2020년도 앞두고 예. 한 번에 등록하시는 한 번에, 분들 예, 예. 그럼 그렇죠. 한 번에 한 이제 자동 마수가 돼 버리는 거죠. 이분들 집 팔려고 그러면 죽어요 이제. 그렇죠. 이걸 만약에 한 1년 두잖아요. 그러면 1년 내에 만약에 5개, 6개 팔았다? 세금이 확 커지는 거예요. 중과도 아닌데. 예. 그래서 그럴 때는 한시적으로라도 예. 그 차익 합산하는 건 빼줘야죠. 각자 해줄게. 선택해. 합산하든가 아니면 각자 계산하든가. 네, 네, 네. 왜냐하면 싸게 판 것들은 더하면 깎아지는 거니까 네, 네, 네. 너가 합산하든가 네. 아니면 빼든가 네. 각자 하든가 선택해.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거를 1년에 다 팔면 세금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표 구간 커져가지고.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아파트로 지금 한정을 지으면요. 네. 예, 아파트로 한정을 지으면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아파트 네, 임대사 오셨으니까. 만약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2020년도에 막차를 타셨다라고 네. 하면 네. 사실 그때보다 아파트 가격 다 5억 이상 올랐거든요. 중급지 기준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45%인데. 네. 근데 이게 얘기죠. 그러면 이제 45%니까 이제 누진 공제는 못 받기는 하겠죠. 네. 누진 공제는. 그렇죠. 예, 그거는 좀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좀 억울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그래도 예. 차익이 더해지면 예. 어차피 공제 누진공제 한 번이니까.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니까. 예. 누진 공제를 좀 못 받는. 그렇지 말고 받는 거죠.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어차피 지금 2020년도에 아파트 가격과 예, 그다음에 지금의 아파트 가격 보면 서울의 중급지 기준으로 지금 하급지도 5억씩 올랐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어차피 45%라 이거죠. 그죠? 그리고 아파트를 떠나서 만약에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세대인데 건물 전체를 다 통으로 두고 계신 통으로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죠. 네. 그런 분들 이분들 많죠. 또 과거에 단기임대 돼가지고 자동화세 됐어요. 예, 예. 이거 중과 배제인데 언제 팔든 이거 기한을 두잖아요. 예. 이거 못 팔아요. 그래 못 팔아먹는 거죠. 왜냐면 이거 팔 때 전체 각각의 집이잖아요. 이걸 5세 되면 겉으로 볼 때 건물 하나지만 팔 때 15개 파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 사람 다 준 거예요. 예. 취득세가. 자,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좀 고민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예. 이렇게 다가구처럼 하나의 매매단을 봐주는 게 맞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건 이제 저희 바람인 거고 아예 구매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아파트를 봤을 때 한 연도에 여러 개 팔았을 때는 네.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앞서지 그렇죠. 않은 거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 3중고 이거는 뭐냐면 자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어요. 근데 종부세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주택임대사 만약에 이제 뭐 임대사업자가 그 전에 자동마수 했었던 분들은 네. 종부세를 자기가 뭐 그냥 껴안겠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동마수 되시는 분들 중에 네. 실거주금 때문에 못 판다. 네. 뭐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네. 예, 종부세 포탄 맞는 거고. 근데 피할 길이 없죠. 예. 팔 수가 없으니까 팔아야 뭘 피할 텐데 그렇죠. 팔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정말 어떤 법이나 법령을 바꾸거나 이렇게 개정할 때 제발 조금 좀만 더 고민해달라. 네.
뭐 어쨌든 하는 거 좋아요. 어쨌든 네. 좋은 쪽 하려고 하는 거니까 명분이 있는 거니까 좋은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어떤 것들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만약에 기한 1년 주잖아요. 네. 아마 이 이번 문제 때문에 네. 예, 이제 몰아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한 년도 다 팔아야 되니까. 제가 볼 때 1년은 아니고 저는 미니멈으로 네. 2년은 봐요. 일단은 첫 번째 아까 그러니까 만약 나오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지금 영구적으로 사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줬던 혜택 지금 안 주겠다라고 지금 스탠스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던 분들은요.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양도 차익이 목적이 아니었죠.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나왔던 게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한 그렇죠. 겁니다. 네. 14년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 때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벌써 1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모르시지만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요. 하우스푸어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은 안 오르고 그러니까 전월세만 사람들이 전월세로만 가니까 네. 전월세 가격은 급등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야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전월세를 공급을 해주면 시장에 네. 그리고 2년에 5%밖에 네. 못 올려요. 네. 대신에 이러면 세제 혜택 줄게요. 네. 이러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를 줄 몰랐죠. 네. 우리가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던 분들은 그 당시에 하우스 오브 푸어라는 그 시대상에 네.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해줬던 분들입니다. 존일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야 가격이 많이 올랐어. 네. 야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못 줄 것 같다. 네. 너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 혜택 축소시키고 너 빨리 시장에 매물 내놔. 네, 네, 네. 사실 저는 이게 맞냐 이거죠. 네. 사실 이거 맞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네. 이제 그러더라도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다주택자를 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보통 임대차 기간이 2년이잖아요. 네, 그럼 네. 2년 내로는 주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 2년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1년 내 팔면 다 주지만 1년부터 2년이면 네. 뭐 반이야. 이게 또 차등. 네, 나왔었거든요. 아, 그럼 그 차등 말이 나오면 저는 더 나가서 뭐 걱정이냐면 중과매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예, 장특공이랑 100% 감면이 있죠. 네. 얘도 만약에 기한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특공은 사실 네. 뭐 다 줄게 반만 줄게가 사실 힘들어요. 중간이 아니냐는 거지. 근데 장특공 50% 70%나 100% 가면은 네. 반이 정될 수 있습니다. 네. 50%의 반, 25%, 70%의 반, 100% 가면도 50% 가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혹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여기까지도 건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참 저기 하는데 네. 근데 그러지 않길 아니 바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기간을 조금 좀 길게 줬으면 네. 쉽지 않나. 사실 지금 아까 2014년도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이 사업자 제도 사실 이게 이 임대사업자는 1994년도에 처음 생겼었거든요. 네. 5 이상 등록했을 네, 때 네, 그러다가 이제 1호로 바뀌고 네. 또 시장이 전세 월세 시장에 조금 급등하다 보니까 진전시키려고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하고 이제 세제 혜택도 이제 네, 그때부터 이제 중간에. 추가가 되는 거고. 근데 네. 가만히 보면 네. 이와 비슷한 게 있거든요. 네. 조특법, 네, 특례주택. 네, 네, 네. 그 과거에 정말 집값이 그 바닥일 때 이 건설사들 네. 활성화시키려고 네. 이 미분양된 것들 네. 뭡니까 거래 맞아요. 좀 틀려고 예, 예, 혜택 준 예. 거잖아요. 예, 예. 이거 그러니까 양도세 감면 혜택들 예. 많이 주고 중과 배제하고 예. 비과세 그리고 주택수 제외해주고 제외해주고 예, 예. 이거 지금도 안 없앴잖아요. 네. 주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한참 지났지만 네. 이게 맞다는 거예요. 네. 그때 준다고 해서 주는 게 맞죠. 맞죠? 예. 그 당시에 산 사람들은 이 사회에 공헌한 분들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아니 지금도 사실 그게 숫자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아까 저희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진 물건들 예, 전세 시세를 보면 정상 시세 평균적으로 65%예요. 예. 정상 시세. 예, 지금 충분히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보험도 들어줘요. 예. 심지어 보험까지 그러니까. 들어줘. 예. 아이,